예, 방금 소개받은 김학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미로 2년 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죠? 이제 코로나가 좀 마무리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이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2년 전에는 뭐 이 오프라인 교육을 많이도 해봤습니다. 모처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맞이하니까 감개도 무량하고 긴장도 됩니다, 솔직히. 저는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한국투자신탁이라는 금융기관에서 20년을 근무를 했었을 때 사실 뭐 여러분들 저의 연령층들은 다 넉넉한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면서 공부시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 수원이라는 곳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하고 너무 힘들었죠. 뭐 다 가난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중학교 시절부터 이 가난이 너무너무 싫었고 나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늘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제가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서 대학을 들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죠. 상업고등학교를 입학해서 내가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니까 그 당시에는 타자와 주산이 있었어요. 아시죠? 제가 주산을 학원에서 거의 한 5년 정도를 기도라는 게 있어요. 원장님을 도와가면서 이렇게 도와주면은 학원비를 안 받고 거기서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도와주면서 무료로 공부하면서 제가 상고를 들어가려면 주산을 잘 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산 3단을 제가 땄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제 손으로 주산 3단을 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날씬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상고를 입학했는데 서울은 못 오고 지방에서 제가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고프지 않고 내가 사는 방법은 뭘까? 그때만 해도 은행원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 한국투자신탁을 입사를 했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한 2년 정도는 내가 일반적인 일을 했었는데 3년 차부터는 고객관리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쭉 17년 정도를 고객관리팀에서 쉽게 얘기하면 부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 뵙고 성공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 한 얘기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세월이 흘리면서 지금 보니까 주옥 같은 얘기들이에요. 아마 그분이 내가 같은 경쟁사의 그 사업가라면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저는 이 직원이고 그분은 고객이기 때문에 식사 대접을 할 때마다 편안하게 저한테 얘기를 다 해주는 부분들이 제가 사업을 했다면 참 주옥 같은 얘기들을 지금 그냥 흘려보냈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또 많은 그런 분들을 상대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상당히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업을 해야 내가 저분들처럼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저는 이제 제가 다닌 직장에 거의 한 3대1 경쟁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학생들이 그 입사하기 위한 그 선호도 조사에 5위 안에 들어간 게 있어요. 한 30년 전에도 제가 봉급이 한 7천만 원이 넘었어요. 보너스가 1200%예요. 그리고 몰래 주는 보너스가 또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뭐 생활 필수품 주방기구 같은 안 주는 게 없는 회사예요. 어떻게든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으로 이렇게 많이 줄까 하는. 주인이 없는 회사고요. 그 5개 시중은행과 25개 증권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이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요. 은행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고 주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복지를 신경을 많이 썼던 직장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저의 선배들 모습을 보니까 퇴직해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직장에 있을 때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퇴직을 해가지고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 저게 나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 겁니까? 여러분들 만일에 어떤 뭐 의사라든가 이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분에 한해서만 라이센스지 자녀한테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크던 작전 낼 거예요. 영원히 자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분들 라이프스타일을 이렇게 보면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룹의 회장 자금도 제가 관리를 했는데 국신당 회장님도 제가 관리를 했었어요. 예. 그 집을 가면서 수원의 오목천동이라고 서든동 쪽에 있었는데 공장이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앞에 보면 그분 저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출수납이라고 저희가 돈을 예금을 하면 그분들이 예금 안 하고요. 그렇게 이 부자들은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전화로 그냥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서 돈을 통장 만들어 드리고 돈을 받아오는 일을 파출수납에 해요. 그런 일을 주로 저와 담당 책임자하고 같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 댁에 갔는데 너무너무 집이 좋고 넓은 저택에 살면서 정말 거기서 제가 꿈을 키웠어요. 그러면 저한테 한 얘기, 김 차장, 이 다음에 집을 주면 이렇게 한번 줘보게. 우리 집은 뭐 인천에 뭐 유명한 그 대학에 그 건축가 교수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설계해 준 거야. 그러면 나중에 집을 짓거든 계단이 없는 집을 줘. 이 얘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지금 전원주택 사는데 계단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야 좀 알겠더라고, 그 마음을요. 그런 분들을 이 관리를 하면서 이 틈틈이 얘기 듣는 부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옳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고 어차피 내가 죽어난 사람 이 직장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아이들도 공부시키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려면은 그 직장을 들어가기도 어려운 직장이지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정말 누구 못지않게 제가 직장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진급을 할 때가 되면은요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의 2-3년씩 3-4년씩 차이가 나요. 연봉도 차이가 나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 진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그때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할 수 있는 게 뭘까? 은행원이 넥타이 딱 매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죠? 신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이 모여요. 지금 한 3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야, 우리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자. 셋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한 500만 원 정도 투자한 것 같아, 한 사람당.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 카페를 셋이 차렸어. 이름이 데스텔이라는 카페를 차렸어요. 그런데 한 6개월을 했는데 뭔가 남는 것 같았는데 결산하면 항상 부족하고 적자가 나는 거예요. 예, 공동으로 뭘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접고 원금도 못 찾고 날아갔죠. 그야말로 싹 말아먹은 거죠. 작은 돈이지만. 두 번째,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새를 키워보면 부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사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를 맨 처음에 새 쌍을 샀어요. 새 쌍을 사면서 제가 새끼를 내고 냈는데 이 은행이라는 것이 발령이 나면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들고 가면은 들고 다녀야 돼요. 그때만 제가 어렵게 살고 그냥 15평 연탄벌려서 살 때이기 때문에 베란다에다 이제 키우면은요, 진짜 너무 좁은 거잖아요, 이게. 그 꿈이 뭐냐면 내가 집을 넓은 데로 이사 간다면 방 한 칸은 내가 이 새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새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0쌍까지 키웠어요. 100쌍 키웠는데 이게 발령 나면은 그걸 옮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서 명동 지점을 발령이 나는데 율전동에서 제가 이제 뭘 가지 못하고
집이 싼 율전동으로 갔어요. 성대 앞에. 예, 거기서 이제 이 빌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새를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는데 그 호금조라는 새가 있어요. 아주 때깔이 7가지 색깔이 나는 예쁜 새가 있습니다. 그런 새는 자기가 자력으로 알을 낳는데 못 키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실어보당이라든가 아주 그 특이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새들은 그 당시에 한 마리에 한 30만 원씩 하는 거 있었어요. 엄청 비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그 집에서 딱 올려다 놨는데 새가 한 마리 날아간 거예요, 옆집으로. 집에서 키우던 거니까 멀리 못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고 옆집 베란다에 앉았는데 옆집 개가 그걸 물어서 죽였어요. 아주머니, 그 개 좀 잡으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그까지 새 한 마리 잡아먹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예? 아우성이냐고 그 얘기 한 게 기억에 떠오르거든요. 새는 한 마리 30만 원이고 개는 그때 5만 원도 안 갔었어요. 예. 그분은 개가 중요한 거고 저는 새가 중요한 거죠. 결국은 한 마리가 이제 잃었는데, 부부가 살다가 하나가 죽으면 이 새가 시대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어디 가서 좋은 짝을 맞춰주는 새를 또 찾아야 돼요, 이게. 그런 일도 해봤고, 또 그런 좋은 새를 이렇게 품고 까게 되면 이제 십자매라는 조그만 새가 있는데, 그 새가 그때 1,000원씩 갔어요. 근데 이 새끼를 잘 까주는, 남이 데모 역할을 잘해주는 새는 10,000원씩 가요. 그거를 저 남한산성 가가지고 구해가지고 이제 차에다 싣고 옵니다. 그러면 차에다 안 실어줘요. 동물이라고. 그때 택시를 안 실어줬어요. 그럼 신문지를 싸가지고 그냥 이렇게 품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마저마 하면서. 그냥 집에 도착하면 한숨 푹 쉬고, 정말 왔구나. 그렇게 하면서 키워서 100살까지 키웠는데, 발령나면 이걸 들고 다니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친구가, 야, 네가 어려우니까 내가 키워줄게 해가지고 세곡동에 이제 비닐하우스에 이제 이 꽃을 재배하는 친구인데 그 집에 일단 가져와. 네가 좀 잘 좀 키워줘. 내가 일단 발령나니까 갔다가 오면 내가 다시 가줄게. 오늘 가봤더니 새가 없고요. 고무나무 5개를 주면서 이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팔았대요. 고무나무 5개가 끝이에요, 이게. 사업을 하려면 또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돼지 보이죠? 왜 돼지를 넣는가? 맨 처음에 개를 샀어요. 누가 개를 사면은 또 돈 좀 된다고 해가지고 88 올림픽 전에 도사견이 한 마리에 거의 한 4, 50만 원이 갔었어요. 그게 새끼를 많이 까고 잘 자라니까. 그래서 도사견을 한 몇 마리 샀어요. 내가 키우기 힘드니까 용인에 우리 사촌 누님이 계신데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누님하고 협상을 했죠. 누나가 이거 키워. 내가 돈을 좀 댈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한 몇백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몇 마리를 이제 사드렸어요. 그래, 내가 한번 키워볼게. 이제 넌 바쁘니까 매일 못 가잖아요, 이게. 어느 날 한 달이나 2달에 갔더니, 돼지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어디 갔냐고, 이게, 개가 어디 갔냐 그랬더니, 개밥 주기도 힘들고, 개를 그 짠 밥을 얻어주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돼지를 그때 몇 마리 사놨더라고. 그럼 돼지라도 잘 키우라고. 그랬더니 또 한 2, 3개월 갔더니 돼지도 없어진 거야.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힘들대. 그래서 다 팔았대요. 그 누님이 그랬는데 어떻게 이걸 뭘 받습니까, 제가. 또 말아먹은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부업이지만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로구나. 그리고 우리 누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때 알게 됐어요. 저는 그 교훈을 얻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위로한 게 뭐냐면, 내가 나이 60, 50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해서 후회가, 사업 한번 해보지 못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평생 했네? 요 얘기는 스스로가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난 사업을 해봤는데 잘 안 됐어. 나도 실패했어. 그래도 직장이 최고야. 이런 후회하지 않는 이런 위로라도 내가 해야 됐던 상황에서 제가 사실은 3가지를 하면서 실패를 한 거죠. 사업을 하다 말아먹어서 또 해보고 싶은 게 사업가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보니까 고향에 이제 평택인데 거기다 이제 약초를 한번 재배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약초까지 이제 꿈을 꾸다가 저희 박경수 사장님이 아주 적극 반대해갑니다. 또 말아먹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이거로 딱 끝내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지점장 되고 제가 나중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상무이사라도 되면 그래 직장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스폰서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스폰서는 손아래 동서신데
쌍용 장사 다질 때요. 쌍용 장사 누가 근무합니까? 정학사는 김정선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동료죠. 비전을 딱 보고 그게 95년도 2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4년도 2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오더니 제가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사업에 실패해본 경험을 많이 알잖아요. 옆집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형님, 사업 안 돼가지고 속상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내가 알려드리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 사업이냐 물었어요. 일단 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또 있는 거지. 뭔 사업이냐고 물은가 순간에 그냥 또 까만 보자기가 나오면서 딱 풀르면서 이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데모를 막 했는데 그때마다 초기에 이 데모가 제대로 배웠겠어요? 내가 봐도 엉성해.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그 데모 해가지고 어디서 제품 안 써. 그런 데모를 해가면서 어떻게 지금 트리플 됐는지 몰라, 지금. 나도 마찬가지고, 이게. 데모를 보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님, 이걸 2년 동안 열심히 비비고 다니면 연봉이 1억이 된대요, 이 얘기. 신날 줄 알았잖아요. 사업해서 1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나는 두 가지 떠올랐어요. 이걸 내가 그럼 비비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거? 나도 내일 모레는 주점장 나갈 사람인데 내가 이거 비비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달라요. 완전히 27, 8년 전에 아주 고정관념은 굉장히 셌던 것이죠. 두 번째, 1억이 된다고?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 했는데 주점장 연봉도 7천만 원이 넘지 않는데 이 세제가 40가지를 세제 다 팔아봐야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팔아서 매출액이 1억인가? 이걸 수입이 1억인가? 분명히 수익이 1억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 들은 것 같아, 내가. 전체 매출액이 1억이라는 소리를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을 정도로. 왜? 그때는 상상이 안 가는 돈이었어요, 그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억의 수입이 두른다더라 얘기한 거예요. 두른다가 아니에요. 두른 사람을 못 본 거야. 그냥 두른다더라 얘기 들은 걸 안 돼.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습니까? 못 믿죠. 지금도 못 믿는데 20년 전에 어떻게 믿어, 그거를. 그래서 속으로 자네나 열심히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하라 말아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스폰서 김용환 사장인데 그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집에 오면 저는 술을 못 먹는데 제가 고객 관리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에 2번 정도 선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지점장님이 수고했다고 양주 한 병씩 줘요. 그럼 저는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술 모으는 거에 대한 취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양주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오면 양주가 있으니까 술을 좋아하니까 그걸 마시러 와요. 형님 저기 하나 먹을게. 그러면 따면은 반병 정도 껐더니 먹고 흔들리면서 가요. 내가 만약 술을 채가지고 흔들흔들하면 저는 술을 안 줬을 거예요. 제가 술 한 잔 못 먹는 사람이 17년을 제가 접대시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 업어다 뉘어주고 내가 퇴근하고 할 정도 그런 일을 했으니. 예. 그런데 술을 그렇게 먹고도 끝없이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마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리고 일요일 날 되면 아이들하고 같이 에버랜드 놀러 다니고 연가형 끊고 다녔던 사람이 야 주말에 우리 에버랜드 가야지 그랬더니 형님 나 바빠요 그러더라고. 뭐가 바빠 그랬더니 저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술을 딱 끊더라고요. 그 놀러가면 딱 끊으면서 이 사업에 집중하면서 회사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때만 해도 이런 사업이 남들 피라미드 다단계 정도 남들 피해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에도 잡음이 없어요. 우리 집에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와가지고 형님 한 번만 들어보고 한 3개월을 왔을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나중에 지긋지긋해가지고 제가 지점에서 전화해가지고 동서 왔어? 그러면 왔다 그러면 저 야근해야 된다고 그래. 그래놓고 퇴근은 안 했으니까. 어느 날인가 형님 퇴근하세요. 저 안 갈게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날 포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줬던 게 형님 이 사업 안 해도 좋으니까 이 심근경색 증상이 있었어요. 제가 심장 쪽으로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메가3를 그럼 하나 가져라 그랬더니 정말 그냥 바로 갖다 주더라고.
그때는 3.1의 법칙, 6.1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6.1의 제품을 잘 먹나 못 먹나 확인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6.1에 와가지고 형님 좋죠. 그러는데 내가 먹어봤어야 좋은지 나쁜지 알지.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했던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냐 이거예요. 어? 내가 이거 5만 원도 안 되는지 팔아가지고 뭐 떼부자 되는 줄 아냐고. 형님 건강을 위해서 권한 건데 왜 그렇게 의심이 많냐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 그럼 내가 먹을게. 한 3개월 4개월 먹다 보니까 진짜 이게 내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 사업 안 했어요. 근데 95년도 2월이 됐는데 1년 됐잖아요. 1년이 됐는데 구정 때 집 와서 식사나 하자 그랬어요. 저도 내심 궁금한 거야. 왜냐면 사업을 나는 안 해도 열심히 했잖아요. 어쩌거나. 근데 내가 야 통장료 보자 뭐 잘한다 물어보면 또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나 싶어가지고 또 실망했을까 봐 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구정날 식사나 하러 와 그랬더니 딱 한마디가 형님 너 바빠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너무 좀 괘씸했어요. 우리 박정우 사장이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전화를 했어요. 동생한테. 니네들은 다단계인가 피라미드에 빠지더니 이제 형님 동생도 못 알아보고 구정 때 식사 한번 하자는데 무에게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것도 모르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4, 5분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가겠다고.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자, 제 스토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순간 이 사업이 선택을 내가 언제 하고 선택을 안 했다면 내가 무엇을 지금 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과정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으면서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폰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냥 온 게 아니고 통장하고 맵을 가졌어요. 형님, 1년 동안 형님은 뭘 했어요? 나는 어쩌거나 이렇게 술 안 먹고 놀러 다니지 않으면서 준비한 게 이렇게 맵을 보여주니까 한 130 몇 명 정도의 소비자 명단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통장을 보여주는데 무엇보다 통장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저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십억을 제가 주물러도 내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단 1원이 남아도 밤새도록 찾아야 돼요. 그런데 통장에 보니까 6,000원, 7,000원, 9,000원, 15,000원, 3만원, 5만원, 8만원, 10만원, 15만원, 30만원, 45만원, 70만원, 95만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 사장님 그 오래전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저 대강 얘기한 겁니다. 이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배수의 원리를 돈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이게. 저는 거기에 포커싱 하는데 어떤 분은 계산을 어떻게 정확히 하냐 그걸 물어보더라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 만나신 여러분들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중간중간 이런 말씀 드릴 겁니다. 예. 저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통장을 딱 보는 순간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1년 후, 2년이면 연봉이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2년 후에는 어떨까? 내가 계산을 안 해볼 수 있겠어요? 주산 3단인데 제가? 20년 단 연봉을 떼어놓겠다는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20년 단위 취점량 연봉을 떼어놓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알아보지 않는 게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관심을 보니까 형님 일요일에 사업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해? 그랬더니 3번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김종희 사장님 댁이에요. 그때 사무실이 없었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내가 대답을 했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1년 만에 알았어 그랬으니. 근데 9시 일요일 아침에 9시가 딱 됐는데 전화가 딱 오는데 동서 전화야 분명히 이게. 또 가기가 싫은가 이거. 이거 뭐라고 핑계를 댈까 이거. 그래서 내가 전화가 오길래 오늘 오후에 고객 애경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야 돼. 미안하네. 못 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른 길에다가 옆에서 말 한마디 한 우리 박경우 사장님 얘기해서 내가 당신이 뭐가 이렇게 바쁘냐요. 구들장 짊어지고 텔레비 보면서 동서가 1년 동안 저렇게 열심히 뭔가 하는 거를 당신이 알고 있지 않냐. 형님이라는 사람이 한번 가서 들어보고 잘못된 사람 말길 것이고 좋은 사람 같으면 당신도 이렇게 텔레비전 보지 말고 가서 좀 공부도 해보고 미래를 한번 준비하면 좋지 않냐.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제 머리가 이제 계속 계산이 되는 거야. 이걸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가고 평소에 이 잔소리를 들어야 되나, 아니면 갔다 와가지고 그냥 포기해야 되나. 그렇다면 갔다 와는 것이 낫겠다. 이 잔소리를 평소에 듣는 것보다. 자, 이것도 순간의 찰나로 내가 사업을 그만둘 뻔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리고 이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님 몇 시까지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먼저 가. 내가 약도만 알려주면 내가 갈게. 그때 형님 거기 뭐 멀고 길도 뭐 지금부터 내비가 없으니까 기름값 없애고 뭘 따로 가려고 하니까 제 차를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동서가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내 기름값 생각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얻어 타고 간 거예요. 그때도 뭐 너망 150만 원짜리 그냥 그 백미러도 없는 차를 타고 간 거예요. 최초에 그 차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3번이로 한참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댁을 올라갔어요. 김종사님 댁이더라고 보니까 문을 딱 여는 순간 그냥 그 49평 아파트 같은데 그냥 거실에 꽉 찬 거예요. 그 문을 딱 열고 내가 옆에 딱 기대가지고 이게 피라밋이구나. 이게 피라밋이구나. 형님 저 안에 자리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냥 내가 오늘 고객에 애경사가 있다 그랬잖아. 대문에 딱 기대가지고 나 여기서 듣다가 나 없으면 갔는 줄 알아. 그랬더니 그 했던 얘기가 지금 기억나요. 여기는 이 사업장 한번 듣게 하려고 1년을 그렇게 졸르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반도 안 듣고 가보려고 할 생각부터 하냐는 거예요. 그 생각이 또 너무너무 미안했던 거 아닙니까? 듣다가 제가 이렇게 됐어요. 반 정도 듣고 나니까 잠깐만 궁금한 거야. 그 다음 내가 세탁 사서 겨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들었다니까. 회사는 내 회사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회사는 잘 모르겠어. 근데 돈 얘기하고 수익 구조 얘기하는데 궁금한 거야 이게. 그 동서가 돈 들어오고도 봤잖아. 이거 해보긴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정말 내가 시간 투자하면 해볼 만한 사업인가 아닌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애프터를 하는데 김종인 사장님 그때 사업 설명하셨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김종인 사장님 저를 소개시켰어요. 우리 형님은 한국투자신탁 모으고 또 우리 스폰서님은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공학 박사를 하시고 이 쌍용에서 우리 직장 선배신데 이 사업을 부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김종유 사장님이 진짜 박사인가? 그리고 김종유 사장이 미국 가가지고 유학을 진짜 하셨나?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사업 설명에는 관심 없어요. 왜냐? 김종유 사장님은 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야. 모든 걸 치밀하게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결정한 거라면 저보다 연배에다가 공부도 많이 하신 데다가 더 사회적 경험이 있으시고 그런 분이 본인이 결정해가지고 부업으로 그것도 한다 하면은 내가 굳이 이걸 내 스스로가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훗날에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은 뭐예요? 최소의 비용을 더 최대의 수익을 얻어내는 게 경제 원칙이거든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사업에 그렇게 50년, 60년 역사를 가진데도 불구하고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따져, 뭘. 불안한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지. 이게 불안한 게 있어요? 무자본이로 시작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객을 이렇게 관리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마인드가 좀 오픈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다른 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못 보는 이유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근데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 맨 처음에 안 보는데요. 파고 들어가면서 진실을 찾아내니까 아메이 대단한 기업이라는 걸 아시고 가치 있는 기업을 아셨잖아요. 저는 그때 김종일 사장님이 이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좋은 사업을 얘기했을 때 다시 또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내가 회사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직장 그만두는 거 아닌데 남한테 피해되는 사업도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부업으로 나도 고스톱 안 치고 텔레비 안 보고 좀 나쁜 습관을 고쳐가면서 나도 그냥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계속 들었는데 그 이후로
모든 미팅에 저는 집중했어요. 저는. 그리고 스폰서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지 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성공자들, 부자들 다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아까 많은 경험을 통해 봤다 그랬잖아요.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한 대로만 따라가면 정확한 거예요. 자, 제가 28년이 됐는데 여러분들 제 선택이 지금 옳았습니까? 걸렸습니까? 네. 여러분들 스폰서 없는들 성공하신 분들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가장 정답이에요. 내가 판단할 필요해요. 내가 50년, 60년 동안 연구 개발을 만든 타이어가 있는데 왜 내가 새롭게 타이어를 연구 개발해가지고 끼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 정도는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 저는. 저는 투자를 해도 절대 이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들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하나가 조지 소로스하고 그 워런 버핏, 그 다음에 짐 로저스라는 분이 계세요. 전 짐 로저스라는 사람을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20년 전에 와가지고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때 농지 투자를 하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보너스도 많이 받을 때 그분이 하라는 대로 저는 고향에다 제가 농지를 많이 샀죠. 정확한 거예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그걸 뭘 자료 분석하고 내가 따질 필요 뭐 있어요. 돈이 들어간 사업입니까? 점포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남을 피해주는 사업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이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를 그래도 그 나름대로 거기서 성공하신 분이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 스폰서는 크게 성공이 못했다 하더라도 업라인 성공했잖아요. 그분들 만나서 정확히 한번 들어보세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선택했다면 그건 내가 선택해도 리스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생각하면 뛰는 거지 그걸 뭐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제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2년 만에 제가 MR되고 2년 4개월은 다이아몬드 됐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제 소개는 요 정도 이제 되는데 제가 얻은 게 뭐냐? 김종인 사장님 그 얘기 하셨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전 그걸 믿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2년 정도 부업일을 하다가 다이아몬드 카운트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 사업이 계속 바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지점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 고민이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95년도 1월 달에 자비를 대한 미국을 갑니다. 미국 가가지고 미시건주 가가지고 회사 다 보고 거기서 정말 단섬 씨 같은 굉장히 크게 성공한 사람들 집에도 한번 가보면서 이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죠. 야,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런 비즈니스하고는 다르다. 확인한 거죠.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뉴트라스 농장을 직접 보면서 어마어마한 농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산된 제품이라면 내가 진짜 100% 먹어도 되겠다. 그때부터 전 제품을 제가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원의 단점이나 장점은 뭐냐면 절대 함부로 믿지를 않아.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도 아무리 회사에서 실적을 많이 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고객들한테 1%라도 피해주는 일을 하면 전 절대 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이 날 잡은 거지 회사에서 저를 잡은 게 아니에요. 저를 발령을 못 내게 만들었어요. 도지사 자금부터 시작해 교육감 자금, 웬만한 거 다 기관 자금들 다 제가 관리를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잘하니까 그분들은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책임자가 이제 와서 이제 접대할 때 뭐라 그래요? 언제 이제 식사 대접하러 오잖아요. 우리 이제 최고 경영자가. 그러면 그분이 그 비서실에서 얘기해요. 김 차장,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 보러 와요. 알아서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영감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김 차장은 절대 빼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되겠네? 내가 이제 쓱 웃죠. 그러면 이제 식사하면서 김학천님 절대 정말 이 수원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 잘해. 아니 그 부지사나 이런 교육관 같은 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한번 딱 하면요. 회사에서 마음대로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년 한 지점에서만 근무했어요. 진급하고 자충, 진급하고 자충 이렇게. 저는
회사도 표창을 받아가지고 지점에서 올려가지고 표창 받은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전부 위에서 김학천이 올려 이렇게. 그만큼 제가 직장생활 참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너무 서글퍼지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지고 언젠가는 내가 이 직장을 떠난다면은 난 아무 없잖아요. 우리 선배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하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또 한 번 현실적으로 됐던 것이죠. 그 아까도 사업을 해도 실패도 해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메 사업을 하기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해서 2년 만에 제가 이제 6그룹을 독립시키면서 카운트 딱 들어가는데 이 회사를 내가 아메를 계속해야 되나 지점장을 사표해야 되나 이 고민했을 때 제가 미국을 갔다 왔다 했잖아요. 딱 오면서 비행기 안에 제가 결단합니다. 아, 지점장보다 수십 배 큰 이런 비즈니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이렇게 다 결단하고 집에 와서 우리 박경수 사장님 설득하는데 3개월. 여기 김성훈 사장이지만 김성훈 사장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 아버지가 그만두고 우리 어떻게 공부하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걱정했던 그런 시절. 정말 슬플 때 외줄기 눈물이 왼쪽으로 흐른다 그러는데 왼쪽 눈물을 흘렸던 걸 제가 본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어떤 결단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속으로. 나는 반드시 너네들 눈물 흘리지 않게끔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단단히 결심을 하죠. 그래서 사표를 이제 결국 그렇게 한다면 사표 써도 좋겠다 해가지고 3월 달에 3월 15일자로 사표 수리가 돼가지고 4월에 일부러 에메랄드되고 9월 일부러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 해 11월 달에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어떻게 터졌는지 잘 몰랐어요, 제가. 예. 그리고 이제 2003년도 9월 달에 제가 파운드 트리플 겸 FC 동시에 성취를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직장생활 20년을 열심히 했고 아메이 10년 가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메이에서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주잖아요. 이게. 그 여행도 다 보내주고 이제 내가 좀 나도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평생 내가 정말 일만 하다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조금 내가 이 목표를 좀 등하시한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핀업이 되지 않은 결정적인 일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브레이크를 밟지 마십시오. 악셀러를 밟고 가되 정신 들으면 그냥 대구만 있어도 돼요. 브레이크 밟으면 엄청난 후회한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래도 제가 공부를 다 못했고 직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이 차별일까? 뭐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늘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시간 나면 책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20여 년 전에 김종사님하고 미국의 아리조나주에 가서 펑션을 보면서 미국의 정말 그 대학, 하버드 대학 이제 교수가 와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비전을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때 이제 내가 꿈을 키운 거죠. 나도 성공한다면 저도 그렇게 거절당하고 하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 한국의 ABO들을 위해서 아마 이런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 이론을 정립해 놓는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것이 또, 그냥 난 단순히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던 건데, 이제 거의 20년 지나가지고 이제 FC가 되고 하면서, 그래, 한번 공부 좀 못한 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30살이 넘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것도 회사에서 돈 대줘가지고 이제 야간 대학을 다닌 거죠. 40살에 제가 41살 이사를 만나가지고, 41살 때 만나가지고 이 석사 과정을 마쳤는데, 맞춰서 석사 과정 논문을 써야 되나, 아메를 그때 딱 맞는 거예요. 아메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뭐 박사하든 석사하든 이걸 해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건 아니고 그건 비즈니스지. 비즈니스를 내가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미루고 비즈니스를 먼저 해서 이제 사인을 하면서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41살 때. 50살이 됐어요. 어느 날 FC가 딱 됐어요. 파운드 트리플 돼가지고 이제 넉넉하고 모든 게 내가 원하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잖아요. 근데 생각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석사? 어떻게 됐지? 그 학교 가서 확인했더니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이게 누락이 되는 거예요. 딱 10년 안에. 그래서 다시 등록을 빨리 해라는 거예요. 해놓고 이제 그때 제가 학위를 썼습니다. 학위 썼는데 저는 인사관리를 전공했는데 왜 인사관리를 전공했냐면 마케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인상을 전공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사람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케팅 전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람을 알아야 됐구나. 그래서 제가 인사관리 전공을 했는데 그 어려운 분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교수님이 논문을 쓰는데 인사관리 논문을 쓰려니까 더 복잡하고 어렵고 하니
당신이 이 아메에 다니면서 성공을 했으니까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한국 아메 사회공헌대에 대해서 논문을 써라 그러더라고요. 요건 자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홍보실에다 부탁해가지고 자료를 구하는데 안 주더라고. 아, 우리 회사는 그렇게 알리지 마세요. 뭐, 전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게 좀 주세요. 그렇게 졸르고 괜시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한국 아메이가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로 해서 석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사업도 하고 했었죠. 60이 됐는데 기회가 딱 오더라고요. 박사,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면 다 아시는 그 교수님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이제 굉장히 일각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하고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학천 사장이 이 박사님을 잘 알고 그러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논문을 한번 쓰고 싶어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냥 자기가 2, 3년 후면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기 전에 이 분야에 좀 이 박사를 하나 좀 배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장을 못한다. 입학을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2명, 3명밖에 안 뽑아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제한이 두고 있는 거죠. 그냥 입학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학위 받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렵게 예비 순번이로 제가 이제 돼가지고 그분이 그만두면 제가 이제 입학을 하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3년을 공부하고 논문을 쓰는데, 요거를 제가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김종유 사장님이 사업 설명하실 때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논문을 소개한 적 있죠? 그렇죠? 요게 실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장 넘기면요. The Study of the Army World View. 하버드 데이비드 존 박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650페이지 분량의 앞뒤로 한 겁니다. 이 책을 저한테 주면서 사장님, 내가 굉장히 아끼는 책인데 미국에서 구해온 책이야.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한번 해봐. 이 책을 포함해서 제가 50권의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김종인 사장님한테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스폰서가 또 이렇게 한마디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의 엄청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상도 이렇게 받게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 어느 대학 교수한테 내 논문이 들어갔는데 그 교수가 국제학술회에 가가지고 이 논문을 이제 얘기하게 돼가지고 마르코즈 호주에서 리뷰를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은 정말 특이한 논문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독특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계속 제 논문을 심사하고 여러 가지 자료 검토를 하면서 11월 달 결정이 된 거예요. 마르코즈 후주라는 세계 인명상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엘버트상을 이제 수여하겠다 한 거죠. 근데 원래 국제 인명상에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엘버트상을 받는데 저는 엘버트상을 먼저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거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은 아까도 이제 하버드 대학 그런 분이 있는데 25년 동안 이 실무 경력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문적으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은 유일하다. 그래서 이 엘버트상을 제가 이제 받았죠. 사실 여러분들이 받은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저는 잘 몰랐어요. 이게 뭐 학자도 아니고 제가 뭐 교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인지 잘 몰랐는데 얘기 듣고 보니 뭐 이렇게 그런 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래도 국제적으로 좀 인정해준 정도 이 정도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공유경제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이제 썼는데 사실은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어려워요. 저 또 박사 돼가지고 책 한 권은 좀 그래도 내놔야 되겠다. 또 충고가 있어서 썼는데 이 논문을
간추리고 요약한 내용이다. 뒤편은 인간관계와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저의 40년 경험을 좀 녹아서 쓴 내용이 책이기 때문에 조금 앞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전 팔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제가 저작권 행사를 한다면 저 발톱 굶어 죽었어도 한 10년 전에 굶어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었고 쓰고 싶었고.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 오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처음 오신 분은 집에 계시네요. 그러면 제일 일찍 오신 분, 나는 일찍 왔다. 7시에 왔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이 책을 선물을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약속하지만 제 사인을 하나 했습니다. 네. 사실 이 공유경제라는 책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국제인명사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올라갔는데 이번 달입니다.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하고 언론인 연합에서 주최한 한국을 빛낸 사람들 100인에 제가 대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걸 9월 달부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자기급 때 내가 무슨 한국을 빛내냐. 근데 이 공유경제 책에 이제 회자되면서 거기 보면 제 이력이 있어요. 그 이력을 보니까 마르코즈 후지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인정을 했고 국내에서 또 처음 발표된 논문이라고 하니까 당신은 이 논문이 국내에서 최초고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을 빛낸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수상 소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5개 부분이 주어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예술, 그 다음에 교육 부분. 저는 교육 부분에 네트워크 마케팅 공로 대상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받은 지 한 일주일?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제가 못 알리고요. 우리 종친회가 있는데 종친회 제가 우리 회장님하고 친분이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이고 그냥 그 영광이라고 하면서 이걸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회장님한테. 그랬더니 오늘 총회를 한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시에 이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예. 거기서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종친이 기자협회에서 이런 상을 받았다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너무 격한 이 환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시장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나오러 진짜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받고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왔는데 참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상 받은 것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저는 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닙니다. 그러나 엘버트에서 일단 국제적으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 거고. 근데 국내에서는 기자협회고 언론협회 다 알잖아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20년 전에 이 공부를 해가지고 논문을 써야 됐다는 것이 저는 내 목표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이런 언론기관의 인정을 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정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당당하게 이 사업을 떳떳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엘버트상 상패고요. 요게 이제 국제인명사전 상패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넘길까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가 사업 설명의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직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여유 있는 직업,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직업. 이런 직업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노부트 키오사키 사분면을 보게 되면은 투자자하고요, 기업가만 가능해요. 사업가가 아닙니다. 사업가하고 기업가하고 달라요. 기업가는 거의 시스템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가는 시스템에 돌아가는 데도 있지만 시스템 안 돌아가는 데 너무 많아요. 시간과 맞바꾸는 일을 하는 사업가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와 나는
투자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 일단 제가 8개를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렇게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즐길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앞으로 이런 직업이 있다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가 직주 체제라고 얘기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업할 때 직자, 그 다음에 주택 주자예요. 집과 직장과 집이 같은 공간에서 이 일을 한 것이 앞으로 유망한 비즈니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많이 젊은 사람이 이걸 추구합니다. 지금 제가 10년 전에 일본 교토를 갔더니 일본 교토 갔더니 이게 지주체제가 완전히 정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봤더니 라면도요. 거의 다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집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끓어요. 줄 서도 먹어요. 또 어느 한 집에 갔더니 유차라는 회사예요. 유차라는 회사에서 제가 이 전지가위를 하나 사가지고 왔거든요. 지금도 써요. 이 가위하고 칼하고 만드는 전문기관인데요. 역사가 480년이에요. 4대가 일을 해요. 4대가. 끄지도 않아요. 회사가. 비용이 전략되고 시간이 전략되고 같은 공간에서 4대가 같이 정말 오손도손 일을 하면서 줄 서가면서 그 제품을 사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한국이 지금 그런 때가 좀 왔습니다. 요즘도 식당 가보면 잘 되는 집에 줄을 쓰죠. 대를 물려받습니다.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데 배감이라는 데에서 배감 순대 가면은요 유명합니다. 그 할머니가 지금 거의 3대 때 지금 이어가는데 할머니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손님들 그렇게 상냥하게 노인네가 자녀들 아들이 가서 주방 들어가고 손자도 손녀들이 일을 해 다 가족이 다 합니다. 맛도 좋고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요즘 시골에 이렇게 웬만한 식당 가면 다 자녀들이 직장 그만두고 다 집에 와서 아버지 엄마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집주체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는 비즈니스가 어떤 사업입니까? 집에서 데모하고 집에서 여러분들 홈미팅 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 전략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용 전략되지 않아요? 요즘 주미로 하기 때문에 더 전략이 많이 됐는데 이제 오프라인 쪽에 또 이제 이 강의 가끔 들 때는 여러분 시간 투자하고 오셔야 되겠지만 집주 체제에 우리 ABO들이 거의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들은 사업가, 기업가들만 이런 해당되는데 우리는 ABO들, 저는 ABO들이 여기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뭘까요? 나이 들어도 더 만족감을 높이는 직업, 현재보다 더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직업. 이게 뭘까요? 이게? 자, 위에 보면 이제 오래 종사해서 가족이 건강한 직업, 요거 좀 설명을 좀 빼냈네요. 여기 보면 이 맞춤형 비즈니스예요. 저는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수입도 이제 들어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뉴트럴라이트 공부를 봐서 몇 년 했어요? 25년 한 거예요. 의사보다 더 많이 하는 거죠. 의사가 아무리 권해도 제가 안 좋은 건 제가 안 먹어요. 그랬더니 왜 당신은 내 말 안 듣느냐는 거예요. 나는 건강보조식품 공부를 25년 했다 할 때 그다음부터는 노타치 하더라고. 저보다 더 많이 하시네요. 의사 선생님은 요게 좋은 거기 때문에 요걸 치료를 해주시지만 다른 부위가 나쁜 부분에서 책임집니까? 이렇게 질문은 아무 말 못해요. 한 데이터에 의해서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에 의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내가 맡은 분야만 낫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야 관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부를 내가 해왔다면 또 이 맞춤형으로 여러분들 만나는 고객들 찾아다니면서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만나면서 여러분들 뉴트라이트 설명하고 아티스트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제품을 많이 권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걸리는 건 뭘까요? 거절에 거절. 거절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나쁜 게 있으면 거절당해서 너무나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도 그게 싫어가지고 가족 친구들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거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뭐가 거절인가? 자, 우리 뉴트라이트 공부하고 아티스트 여러분 공부하셨어요. 퀸 공부하시고 앰모스피어 공부 다 하셨어요. 좋으신가 쓰는 거죠? 생활 필수는 좋으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관리해주는 사람 중에서 건강이 아주 안 좋은데 우리 뉴트리를 드시면서 혈압 약을 끊었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끝까지 내가 이런 우리 보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거부를 했습니다. 난 거절 당한 거죠. 내가 거절을 당해서 그만둔다면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일까요? 당신의 손해일까요?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됩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왜 이걸 거절할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공부를 열심히 전문가가 돼서 그분이 알아들 때까지 설명할 생각 의무는 우리 애비들한테 있다. 응당히 하셔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나는 비즈니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제품에 대해 확신을 못한다면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 도전에 대한 거절이 아니다. 당신 꿈에 대한 거절이다. 꿈에 대한 거절을 우리가 물러서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아무리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내가 병원에 누워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가족들이 병원 안 가고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보조식품을 먹으면서 행복해 사는 거 그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암에 만난 거 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얻는 게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암에 여러분 듣고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세월이 더 가봐야 합니다. 세월이 더 가면서 50, 60 정도 돼서 경험도 많이 쌓고 제 나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60 정도 되면 여러분들 진짜 순간순간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내가 20년이나 이 사업을 하라고 할 때 내가 왜 안 했지?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유일하게 시계바람을 다시 돌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정확한 것은 이 사업을 성공한 사람, 나보다 더 정말 정확하게 알고 하는 사람, 사회적 경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사업을 열심히 알아보고 있다면 내가 굳이 주선을 틀릴 필요가 없다. 자료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부업인데 돈 투자한 사업도 아닌데 점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아니면 내가 안 하면 되는 거고 제품 상가에서 반품하면 되는 거야. 돌아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런 엄청난 기회를 내가 놓칠 뻔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주의 있게 보시면서 절대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꿈을 계속 잡고 가야 되는데 암의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이 사업을 내가 못해요 안 해요 한다 하더라도 스폰서가 포기하자면 그분은 성공합니다. 근데 그분이 사업을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스폰서가 포기하면 그분 성공 못합니다. 이게 암입니다. 나이 들면서 만족감을 높여주는 사업, 현재보다 더 많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금 뭘까요? 암에 64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옳은 사업이나 옳은 투자나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얻은 경험입니다. 그건. 투자도 짧게 여러분들 하면 돈 못 법니다. 저는 짐노조스 얘기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짐노조스 얘기대로 그냥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뭐예요? 오로지 내 사업에 투자한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만이 이 네트워크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올인한 거예요. 나머지 거기다 다 맡기는 겁니다. 주식도 여러분들 20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옳은 회사 주식을. 여러분들 글로벌 기업에 정말 손을 꼽을 만한 최고의 주식을 사가지고 20년 기다려보세요. 어떤가? 기관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기관에 이런 밴드 매니저들, 애널리스트 제가 잘 알거든요. 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천재들입니다. 여기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고요. 수천에서 수조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개인을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왜 사고 팔고 합니까? 맡겨놓고 여러분들 이 사업이 열복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다이아몬드하고 수석 더블 되면 여기서 수입도 들어오지만 그때 가서 내가 투자한 게 돈이 몇 배로 늘었네? 그게 좋지 않을까요? 뭐든지 사업이든 투자든 장기적으로 보시고 가라.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모든 것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면요. 우상향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펙보다는 노력으로 보상받는 직업.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을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상식을 거부하는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돈 안 들이고도 성공할 수 있다. 뭐 점포 없이 성공할 수 있다. 경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도들은요. 그거 못 봐. 수면 잘했는데 저도 그럴 뻔한 사람이죠. 이것저것 따진 거 아닙니까? 뭐 들어간 게서에 나오는 거 있는데 사람만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예. 그런 오류가 있는데 판매 사업은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겁니다. 뭐가 어렵고 뭐가 쉬울까요? 여러분들 10억 투자해가지고 진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억을 번다면 아마 죽기 살기 할 거예요. 근데 매일 나와가지고 계속 뭐 사업 설명 듣고 뭐 제품 데모를 2년, 3년 반복하는 게 너무너무 지루한 거죠. 하다 마는 거예요. 이 반복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을 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불문, 직업 불문, 그 다음에 종교 불문, 그죠? 자격 불문.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하는 비즈니스가 뭐 있을까? 그 다음에 노력 결과물에 대한 자식에 대해 상속을 시켜주는 거. 제가 97년도 1월 달에 미국에 갔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제가 이 사업장을 처음 들었을 때 딱 꽂힌 게 뭐냐면 상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사업가들을 많이 만나고 성공을 만나면서 그분들은 자기가 일을 결과물에 대해서 기업을 누구한테 물려주잖아요. 나는 직장에서 아무리 내가 그 후에 최고 직업까지 간다 하더라도 내 라이센스를 물려줄 수 없고 내 직급 물려줄 수 없잖아요. 결국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거예요. 그걸 뒤늦게 깨달아. 근데 20년, 30년 그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 일을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을 비전 보는 게 그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좋은 직장에서 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서 상속이 된다는 얘기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제일 먼저 물은 게 경영인한테 물은 게 상속이 됩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업장을 들어보니까 상속이 된다 합시다. 상속이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미국은 이미 2대, 3대까지 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한국도 상속이 될 겁니다. 그 얘기 딱 듣고 비행기 안에서 또 이거 사표 쓰겠다 결단한 겁니다. 그 얘기 듣고.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행복한 삶의 그 조건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조건 중에 첫 번째냐? 돈이냐? 건강이냐? 이건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같아요. 항상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친구, 이웃, 가족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나눔입니다. 이것을 다 갖춘 비즈니스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걸? 기업가, 투자자 이런 사람 외에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 8가지 설명드렸어요. 우리 ABO들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설명이 어렵습니까? 네? 네. 이 5가지 행복의 조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사람. 한 가지 내가 거절당하면 크게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직업을 만났다는 거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투자비 필요한가? 자, 이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조금 좀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3고와 3조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3고는 뭐야? 고금리. 이 고금리가 여러분들 FED에서 지금 이 자이언트 스텝 0.75%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빅스텝은 0.5%인데 0.5% 이상 올린 적이 없습니다. IMF 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공개석상에 얘기를 못해요. 예, 진짜.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우리 한국이 금리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금리를 안 올려 하는 거죠. 물가 때문에. 아니, 여러 가지 대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리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역금리가 이미 된 거예요. 우리는 3.5%, 미국은 4.5%. 1% 정도 차이 나면요. 미국의 블랙락 같은 어마어마한 일경을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이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을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거기다 투자하지 않고 다 빼갑니다. 기업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 비슷하게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 고금리라는 게 지금 요즘 작년까지 아파트 사가 좋아하는 분들 지금 어때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0억을 가지고 있어 현금을. 그래가지고 내가 6억을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20억이 됐어. 너무 좋았어요.
좋아하다 보니까 막 쓴 거죠. 지금 어때요? 12억, 어떤 데 10억까지 떨어지는데 지금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돈을 거의 다 까먹고 은행비 갚고 나면 내 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직장 사는 사람이 1억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트렌드 모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 고금리를 간단히 넘길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아니면 후년까지도 계속 온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잡을 해가지고 그런 집 빌드만 된데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수입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금 이자 내는데 좀 보탬이 되고, 그래도 생활에 보탬되고, 아이들 가입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드를 끝납니까? 두 번째, 고물가. 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명분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이건 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요, 가만 앉아서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딱 놓으면 난 은행에 놓았기 때문에 안전해. 이게 아니고요. 1억을 놓으면 30%가 그냥 앉아서 까먹는 거예요. 그걸 모르잖아. 내가 우리 조카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아주 아주, 예. 3억을 은행에 놓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빨리 너 빨리 실물에 투자해. 삼촌 난 싫대. 아마 요즘 3억이 아마 가치가 아마 2억 한 4, 5천이 떨어졌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려야 시중 자금이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정기예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정기예금 이자가 뭐 5% 준다니까 그냥 위험하지 않고 은행에 놓으면 5% 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빼다가 은행에 다 집어넣는 게 거의 200조가 늘어난 거예요.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경색되니까 물가가 오르질 못하지. 이제 올라가는 거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누가 피해봐? 대출금리가 올라간 사람 어마어마하게 피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 고환율은 우리한테 관계없어요?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건 기축통화가 달러예요.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환율이, 우리 원화가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원화가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수입을 하나 떼게 되면 100원 주고 우리 줄 것을 130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수출기업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수출기업도 다 원자재는 다 수입을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하고 여러분들이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의 거의 27%를 세계에 차지하고 있고요. 러시아 가스 뭐 이런 원자재가 어마어마하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물가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사료값도 올라가겠죠. 그죠? 사료값이 올라가게 되면 돼지 가격이 올라가겠죠. 돼지고기 먹기도 이제 어렵다는 거지.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면 바로 이게 회복되느냐? 아닙니다. 폐허가 됐는데 이거 회복하는데 3, 4년 내지 4, 5년이 걸려요. 그럼 지금부터 거의 5, 6년 동안은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5, 6년 동안 이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폐허만 돼도 어때요? 왜 놉니까? 왜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왜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축복인가? 이게 지금 환율도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고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옛날같이 우리가 그 국내에서도 많은 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IMF 때처럼 그리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보다 더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3조는 뭐냐면 이건 국가 경제와 앞으로 우리들한테 계속 미치는 영향들이에요. 이 저출산이 뭐냐면 거의 27%, 30%가 애를 안 낳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럼 보세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애가 나와야 얘가 20살이 되면 경제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경제활동에 돈을 벌어야, 국민연금도 내고, 의료보험도 내야, 또 지금 30대, 40대 된 분들이 그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30대, 40대들이 지금 낸 돈은 지금 50대, 60대 혜택을 받아. 요까지 괜찮아. 우리 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지금 20대, 30대들이 자기가 나이가 들으면은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상산이 인구가 없어. 그럼 국민연금 낼까요? 아니면 의료보험 낼까요? 안 낼까요? 이게 굉장히 정부에서 고민되는 겁니다. 이거. 사회적인 문제 이거. 그 다음에 저 비용 모든 걸 AI 로봇이 다 대신하고 있고요. 예. 좀 기업이 이렇게 고환율로 인해 기업이 어려지게 되면 직원들을 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인건비를 절약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기업 회복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성장 1.5% 최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 닥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노버트 키요사키 4분면은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1분면과 2분면, 3분면, 4분면 85% 저도 85% 해당되는 그런 직업을 20년 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전문직 좋죠? 저런 직 있으면. 근데 정말 우리가 사업가가 된다? 직장인에서 그 다음에 전문직에서 자영사업에서 우리가 사업가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무경험으로, 무자본으로, 무점포로. 우린 분명히 직장인에서 자영업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사업가를 한 거예요. 이게 3, 4년 되니까 다이아몬드 상대니까 이제 수입이 되고 돈이 되니까 이제 투자가 된 거죠. 1%로 들어간 지가 벌써 20년 훨씬 넘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내 돈을 운영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어디가 360일 돈이 계속, 부자의 돈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즈니스를 여러분 만났다. 바로 우분면에 있는 여러분들이다.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1% 들어가는 투자자가 될 날이 온다. 만약에 다른 거로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갈 수 있는 게 비즈니스 있다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저거 한번 해보게.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 하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네 분을 예를 듭니다. 첫 번째 뭘까요? 엘빈 토필러는 20년에 이런 얘기 했어요. 미래 경제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죠? 미래 유통은 프로슈머 시대가 온다. 이거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일단 유명한 분이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프로슈머라는 거예요. 프로덕트와 컨슈머. 생산과 동시에 소비하는 사람을 프로슈머라고 그래요. 이미 봐서 에이비어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 빌 게이츠라는 사람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컴퓨터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과 연을 맺었을 것이다. 암의 사업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효시는 암이에요. 자, 어떤 기업도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회사들이 아메를 건수 잡고 아메하고 비교하는데 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회사 여러 가지 있죠. A부터 시작해가지고 O까지 다 있죠.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이 비즈니스를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 네 가지를 맞습니다. 첫 번째, 에이비어들 수준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건 자기네들 직접 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특허와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86년 된 이런 뉴트라이트 농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다른 기업도 86년의 세월을 흘러가면서 연구개발해야 그런 농장 하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따라오는 겁니다. 5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못 따라온다는 아무리 기술 가진다. 이런 기업과 파트너십으로 우리 일을 하고 있다. 네 번째는 경영자의 경영 마인드.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니치드보사님의 강력한 10가지 말을 풀었죠.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풀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제가 책을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설명하시는 점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내가 정리를 하면서 내 방에서 누워서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쭉 흐르더라고요. 니치디보스 사장님에 대한 이 창업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이유를 나는 이렇게 훌륭한 분을 이제까지 내가 몰랐구나 생각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핀이 성장되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니치의 얘기를 니치 말씀을 지금 가슴에 정말 꽂히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니치디보스 사장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지를 저는 그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재정 규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저히 따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을 우리가 손쉽게 파트너십으로 우리가 같이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어야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야말로 인생에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분은 로버트 키요사키하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해보셨는지 말로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 이런 얘기했죠.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한 최고의 투자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에 충실한 건실한 회사를 선택하라. 어떤 회사를 얘기할까요? 아메 아닙니까? 예. 그래서 회사는 이렇습니다.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많은 자료를 통해 보셨어요. 50여 개국에 좀 나가 있고 100여 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도 제가 뭐 특별한 설명드릴 것 없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니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분이 어떤 철학으로 이 회사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책,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 감동한 게 뭐냐면, 이게 샤키 오닐 선수가 그런데요. 샤키 오닐이 다른 데 트래프트를 떠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니치도 목사님이 두고 떠날 수가 없다. 여기서 더 일하고 싶었던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니치가 왜 이렇게 존경받는가를 내가 보니까 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메이 본사, 그랜드 레피지의 그 본사를 지을 때, 그 다음에 그랜드 플라자 지을 때, 메리토타 지을 때,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을 했겠습니까? 배관공, 뭐 전기공, 뭐 그다음에 보일러공, 그다음에 택시, 기사들, 뭐 세면 바르는 여러 상태. 그다음에 그 주지사도 있을 거고, 뭐 거기 뭐 각공하다 의원들도 있고, 그 시에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준공이 돼가지고 준공시 했을 때 니치 책을 딱 읽어보면 이분들 먼저 초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정말 힘들어하는 거름들, 그런 분들 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글로벌 아메이의 국제본부가 여기 잘 세워질 수 있었다. 창업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을 진집해서 오늘 만찬을 즐기십시오. 그런 선물하신 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지사 대단한 분들을 그 다음 초대해가지고 이 준공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올랜드 맥심 선수들이 젊은 층부터 이렇게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층은 연봉이 높지만 어떤 층은 굉장히 돈을 많이 못 받는 친구가 거의 80%예요. 돈이 많이 받는 친구들은 12시 넘으면 타락을 많이 하는데, 젊으니까 돈이 있고 시간이 많고. 그러면 이 니치 대법사님 모든 이 선수를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경제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품으면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 선수 하나하나가 니치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가족처럼. 그러니 우리 아메이 모든 임직원들을 얼마나 이분은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메이 그런 레피지의 공장에 가면은 수백 명, 3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일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런 얘기 나와요. 니치티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자기는 치어리더다. 정말 여러분들, 어느 세계적인 초일류급의 CEO가 어떻게 감히 난 치어리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세계 최고 기업 리더가 정말 백악원을 초대해가지고 밥을 같이 함께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창업자하고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합니다. 이런 분이 만든 제품입니다. 이런 분이 만든 보상과 인정입니다. 뭘 여러분들 의심을 합니까? 예. 저는 정말 내가 어디서 강의하든 간에 정말 힘줘서 얘기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아마 이 책을 통해서는 나중에 더 크게 와닿을 날이 있어요. 이거는 뭐 기부 50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뭐 아까 그런 얘기고, 그리고 아까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첫 번째만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 가족 중심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아까 사회에 좋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티스트 뉴트리아 동작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냥 석자에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메이 혜택에서 요 부분도 보면 여러분들이 무료, 그 다음에 30% 할인, 100% 만족 보증자도 30% 캐시백, 사업 기회를 준다. 이런 부분에서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많은 리더분들 했던 얘기들은 제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런칭될 비즈니스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면, 나이키가 있죠.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조인이 된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만날 때 비자 카드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비자 카드가 올라온다고 했었을 때 저는 금융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비자 카드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 사인하지 않고 비자 카드가 올라왔을 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면 나는 이미 늦었겠죠. 근데 제가 10년에 비자 카드가 들어왔을 때 내 그룹이 10,0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었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인하고 사업한 게 10년 지나니까 비자 카드가 올라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나이키, 그다음에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의 파트너로 이제 올라온다면 여러분들 그룹이 어떨까? 이런 생각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트에서 아메이 33배 포인트 10,000원 받는다는 거, 이건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는데 브랜드 체제하는 게 이 비즈니스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브랜드 체제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대 다 이런 얘기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경험이 있고 점포를 가지고 해서 사업이 되는 비즈니스로 이미 30년, 40년, 50년 익숙한 우리가 남한테 피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돈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또 제품은 바꿔서도 돈이 된다? 이 생각을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들 좀 바뀌겠죠. 꾸준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총판과 도매상과 소매점, 그 다음에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마트,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없어요. 두 번째가 지금 같이 성행하고 있는 거죠. 이건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20만 원 써도 어쩌면 이마트 같은 그런 일을 최초로 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광고비와 물류비용을 전략한 비용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거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 리더분들이니까 더 잘하시고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이렉트셀링은 뭐예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바로 소비자한테 연결되는 시스템이에요. 프로시모. 이게 제품을 생산하자마자 여러분들 손에 통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시스템이고, 내가 소비자면서 제품 유통업자가 되는 거예요. 광고비를 드리지 않고 물류비를 드리지 않고 이 중간 물류비용과 광고비를 우리한테 돌려주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입은 스폰서가 내야 할까요? AB가 있어요. 자, 이제 수입의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나도 20만 원 쓰는 거예요. 어차피 상할 쓰면 이제 이마트에 쓰겠죠. 그러면 이것이 나의 스폰서의 노력을 생각하고 또 나는 나의 노력을 인정해서 AB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까요? 60만 원 매출 발생됐죠. 집에서 그냥 사업한 게 아니라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원 곱하기 6%, 저 보너스 기준에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6,000원에 해당되죠. 근데 12,000원 왜 빼줄까요? AB는 사업을 행위를 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20만 원 브랜드 체인지한 거에 대한 3%, 6,000원을 돌려줘야 돼. 그래서 12,000원을 돌려주니까 나는 24,000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스폰서는 어떻게 될까요? 총 80만에 발생하는 6%를 돌려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38,000원에서 나라 해당되는 보너스 32,000원 빼주고 나니까 12,000원 남는 거예요. 스폰서는 한 사람한테 알려서 12,000원. 나는 두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24,000원. 이걸 보고 우리가 다단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스폰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저도 맨 처음 이걸 딱 보면서 이 수익 구조를 보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스폰서가 좋아지는 거다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그래서 노력순이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A그룹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만 원 썼던 다음에 나도 한번 알려볼 거야 하면서 400만 매출이 발생되고 300만 명 발생되고 200만 명 발생되고 100만 명이 발생됐어요. 이게 나는 쓰지 않은데 불구하고 1,000만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00만 명이 발생돼서 뭐예요? SP라는 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1,000만 매출에 대한 21%인데 210만 원이죠. 210만 원인데 A, B, C, D에 해당되는 기여도만큼을 돌려주니까 60만 원, 36만 원, 18만 원, 6만 원 빼주고 나니까 90만 원이 남아요. 이게 34년 전에 수익 구조였어요. 지금은 90만 원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BV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BV는 물가와 연동해서 보너스를 올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30여 년 동안에 물가가 올라가면서 BV가 높아지니까
보너스가 지금 1.73배로 곱하면 돼요. 그래서 한 SP가 다만 200만 원 이상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금액은 일정하지 않지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매월 증가 평생 상속된다. 아 이거 참 진짜 대단한 말입니다. 이거. 왜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될까요? 이유가 뭡니까? 한 4-5가지 있죠. 첫 번째 회원이 계속 증가한다. 소비자기 때문에 재구매 일어난다. 그 다음에 신제품이 계속 들어온다. 경험이 쌓인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95년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세제가 43가지였습니다. 그럼 내가 쓰는 43가지는 X라는 그 수입이 매출이 발생됐겠죠. 그럼 내가 혼자 쓴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30년 돼가지고 거의 2만 가지 정도, 2천 가지 넘어요. 내가 바꿔 쓴다 해도 40가지 쓰는 것보다는 2만 가지, 2천 가지 이상 쓰는 것이 매출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 주입 품질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저의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이 지금 거의 2만 명, 3만 명이 넘어요. 2, 3만 명이 만약 2천 가지를 바꿔 다는 안 쓰겠지만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도 못한 매출이 발생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매달 증가 평생 상속이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영원히. 자, 다음 볼까요? 자, 이 브랜드 빌더, 브랜드 파운데이션, 이거. 내가 9%, 3% 하게 되면 이거 브랜드 파운데이션이다. 이 두 가지 보너스를 새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요건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암에서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앞으로 경기 예측 다 해가지고 어렵고 힘드니까 ABO들이 진짜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빌더만 되는 여러분들, 한 70만원, 최하 70만원에서 130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 6%, 6% 들어왔을 때 들어온다. 예, 공식적인 피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빌더에 대했을 때는 수입이 어때요? 112만원 안팎으로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1000만 매출하고 1년 중에 한 달을 했을 때는 SP라는 피는 선택죠. 실버 플러스 수입이 한 200만원 전후가 됩니다. 두 번째, 내가 회원이 늘어나고 매출액이 증가되고 재구매를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1년에 3번 정도 Q를 돌아가죠. 그러면 나는 GP가 돼요. 250만 원 안팎 정도. 골드 플러스. 자, PT라는 것은 프레트미야.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게 PT라고 그래요. 프레트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열정적이 하는 핀이라고 그러는데 1년 중에 6번을 1000만 핀을 유지하면은 PT라는 핀이 약 300 안팎. 근데 우리는 이제는 파운드 PT가 되셔야 돼요. 파운드 PT는 1년 중에 12번을 Q를 해야 돼요. 이건 안정된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가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입이 한 400만 원 전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파이어는 뭘까요? 두 그룹이 PT그룹. 두 그룹이 PT그룹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이드 400 이상 되면은 난 사파이어는 핀을 인정해줘요. 이제 보석핀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600만 원 정도 안팎 수입이 되는데 여러분 사파이어가 되면은요, 한 그룹이 내가 다이아몬드 나올 수, 한 그룹이 크라운 엠버서더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상속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절대요. 그리고 두 그룹이 여러분들 진짜 안정돼서 다이아몬드 이상 핀이 성장됐다면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수입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평생 이런 수입이 인센티브 들어온다면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저는 20년에서도요 이 사파이어만 되지 않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갈 거 없어요. 5년만 여러분들이 뒷걸음질 쳐도 2명은 나와요. 네. 어디서 나오든 나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 다 그래요. 비전을 확실히 봤으면 이 회사와 이 기업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에머럴드 700만 원, 그 다음에 화운더스 에머럴드 여러분들 이제 크루즈 타는 정도의 핀이 되면 90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거예요. 한 1억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면 1200 정도, 화운더스 다이아몬드면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요까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핀이 이렇게 돼요.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억곡 소리 나오니까 이제 요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제가 보상받은 거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기가 싶습니다. 제가 과거지만은 수석 다이아몬드 보너스입니다, 이게. 예, 신한은행에서 직접 제가 발급받은 거예요. 얼마예요, 이게? 3억 4천만. 그 다음에 볼까요? FC가 되면은 이런 보너스를 받는지. 지금도 FC 한 10억 정도 됩니다.
저 돈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투자 힌트 할 때 엑셀 중고 타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타 중고를 샀습니다. 아메 해가지고 제가 아메 다이아몬드 되면서 제가 그랜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수석 다이아몬드에서 아쿠스로 바뀌고, 더블 다이아몬드 되면 제가 BM745로 바꿨습니다. 그때 신형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벤츠하고 지금 이제 BMW를 제가 타고 다니고, 박경우 사장 제가 이제 벤츠입니다. 더 돈 잘 탈 수도 있죠. 다음 차는 제가 벤틀리 정도를 꼽고 있는데, 한번 타보고 싶은 차로 한번 타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뭘 했다고요? 끝까지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 하나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 제가 15평 연타 벌려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우리 딸이 죽을 뻔했어요. 가스 마시다가. 저도 가난을 겪어봤고요. 시련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35평을 22평에서 한 12년 전살 살았고, 35평으로 진짜 제가 차장이 되면서 어렵게 이제 이사 갔는데 거기서 아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수속되면서 43평, 더블 되면 55평, 트리플 되면 63평. 그리고 나서 제가 전원의 꿈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진 거예요. 이게 지금 한 800평 정도 됩니다. 이 나무가 소나무만 73그루예요. 철쭉이 10,000그루가 넘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도 제가 조경 자격증 2급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손수 정원 관리 다 합니다. 너무 좋아요. 예. 자, 이런 부분. 자, 넘길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행 갔다 온 부분이니까 짧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생 가보지 못하는 곳을 다 가봤습니다. 27년을 제가 여행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1년에 4번 여행을 보내주더라고요. 지금 한 3번인데 삿포로죠? 내년에 삿포로 가시죠? 제가 이제 여행지를 이거 외에 갔다 온지를 한번 그냥 한 면으로 볼게요. 얼마나 많이 갔다 온가. 거의 한 70여 개국 정도 갔다 오지 않나 싶고요. 갔다 온데 몇 번씩 갔다 온데 니꼬르니까. 참 아메리카에서 너무나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투자신탁 20년 다녔는데 저희도 한 번 안 보내줬는데 이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축복받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 이렇게 좋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여행 평생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 크로아티아 갔다 온 영상 한번 좀 볼까요? 몇 가지 좀 그냥 올린 겁니다, 제가. 크로아티아는 전 처음 가본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분됐어요. 근데 크로아티아를 갔다 오면서요, 야, 이 4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올림픽에 3위를 했을까? 월드컵 경기에서 참 대단한.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의 사람들 그러더라고. 우리는 15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16강에도 못 올라갔냐. 응? 400만도 3위에 올라갈 수 있다. 작년에 준우승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우리는 일당백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 멋있죠? 예. 우리 딸하고 이제 싱가포르에 사는데 싱가포르에 이제 크로아티아 갔다 와가지고
딸내 가가지고 이제 딸하고 손녀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겸사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에메랄드 가시는 그 호텔이죠. 이 마지막 사진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만든 눈사람입니다. 우리 손녀가 작년에 겨울에 와가지고 눈사람을 만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더운 나라 있으니까. 올해 이제 전화했더니 할아버지 눈사람 좀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부부가 나가가지고 굴려가지고 눈사람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나이 60 넘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옛날 생각하면서 눈사람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시원하시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하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정말 이 추운데 이렇게 오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축복받은 비즈니스 여러분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